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5편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숙소를 정하고 도시를 살피다가 안식일이 되어 성박 서편에 있는 간지테스 강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선교 패턴은 평일에는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막 짓는 업을 하고 안식일에는 십계명을 따라 회당에 나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이나 17장 2절의 구절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임에도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처를 찾은 것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바빌로니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강변으로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유대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때부터 강변은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또한 강변 모임에 나가 앉아있는 동안에 계시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빌립보시 서편을 흐르는 간지테스 강변으로 간 바울 일행은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우선 루디아라는 이름이 흥미를 끄는데 루디아는 두아디라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루디아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의 가정부들을 출신 지역에 따라 안성댁, 광주댁 등으로 부른 것처럼 이 여인도 출신 지역이 이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 이름 대신에 코리안으로 불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향 두아디라는 루디아 왕국의 유명한 상업도시로 업종별로 길드, 즉 상공인들의 조합이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주색 옷감 염색업이었습니다.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의 색상으로 당시 유럽 지역에서는 자주색 옷을 고급 명품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자주색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로와 시돈 지역, 즉 페니키아 지역에서 잡히는 뿔고동을 꼬챙이로 찔러 그 붉은색 분비물을 모아 옷감을 담궈 염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페니키아라는 이름도 붉은색을 뜻하는 세모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색한 자주색 옷감은 변색이 되지 않고 빛이 고와서 매우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가끔 루디아의 직업에 대해 올라온 인터넷 정보들을 보면 그녀가 이 옷감을 파는 장사였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페니키아에서 나오는 뿔고동의 양이 다른 곳에 수출될 만큼 많지도 않았고 이미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주색 옷감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양 꼭두선이라고 불리는 매더라는 식물의 뿌리를 이용한 염색 방법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알리자린이라는 고운 붉은색 색소가 있어서 이 색소를 이용하여 염색을 하면 다양한 자주색의 옷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주색은 터키시 레드 또는 카디널 레드라고 불리고 있고 카톨릭 추기경들이 입는 옷의 붉은 색소라고 합니다. 비록 페니키아 지역의 뿔고동을 이용한 옷감들만큼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서양 꼭두선이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쉽게 재배되는 식물이었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루디아는 아마도 이 식물로 생산된 자주색 옷감을 떼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파는 중간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도시인지라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아마도 그곳에서 유대교를 이미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일행과 루디아의 만남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꿀 때 이미 성령에 의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감동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강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순간은 바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큰 집에서 바울 일행이 묵을 수 있었고 이후로도 이 집은 빌립보 지역의 예배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